8월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전 국민의 97.3%인 4,922만 명이 신청을 하셨어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대표님. 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고생 많으시죠. 또 세종까지 방문해 주셔서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이 바쁘셨죠. 작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부터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었습니다.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조직을 잘 추스리면서도 장관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도 행안부가 맡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. 기쁨도 있었지만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이 크게 느껴졌었고요. 그때 아시겠지만 이제 폭염이 이르게 왔었고 장마도 그때 일찍 왔다가 홍으로 또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재난 쪽에 관심과 역량을 많이 쏟으면서 정말 정신없이 한 달 보냈고 제 본연의 차관 업무를 지금 또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. 민생 회복 쿠폰을 좋아들 하더라고요. 현장에서 말씀 많이 들으시죠? 8월 18일 그러니까 어제 밤 12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전 국민의 97.3%인 4,922만 명이 신청을 하셨어요. 이제부터 이게 또 정책 효과를 보려면 소비가 신속하게 돼야 됩니다. 이걸 받아서 그냥 놔두게 되면 효과가 미미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카드사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소상공인 매출액이 큰 폭으로 전년 동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늘어났고요. 현장의 상인분들께서도 경기가 살아나는 거를 체감하고 있다.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지방자치 30주년이잖아요. 그래서 30주년 가장 큰 성과와 앞으로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? 30년이라 그러면 한 세대만큼 이루어 온 거거든요. 그동안은 자치 단체 위주로 권한을 주거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지방자치가 어떤 것인지 실현하고 권리를 더 찾고 이런 부분에서 가면은 좋다라고 보고요. 국민 주권을 주민자치와 어떻게 연결해서 실현이 가능할까요, 사실?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위축되어 있었거든요. 네, 있죠. 지난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좀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쪽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지역 발전, 마을 발전을 위해서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저희 이번에 행정안전부 정책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. 주민 소환 제도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시장, 군수님,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뭔가 잘 못했을 때 주민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건데요. 제도가 너무 엄격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결국 참여하면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면 지방자치가 그만큼 더 활성화될 수 있다.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자체 스스로 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이양되는 사무나 권한에 대한 재정 지원도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.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거는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좀 크게 주자.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칸막이를 없애주면 군수님이나 단체장이 더 책임감 있게 대량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. 지자체를 내가 한번 끌고 가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그 소신과 이런 사명감은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. 인구 소멸 지역 재도약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하는데요. 근데 지원 정책에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도 해요. 그 지방 소멸,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희망을 없게 하는 거죠. 국가적으로도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거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소멸 대응 기금을 장기적으로 이번 정부 내에서도 한도를 높이는 부분,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갈 거고요. 그 다음에 한정된 재원을 갖다가 자율성을 더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요.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 취임하신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
또 단체장님들 의견도 듣고 하면서 개선 방안을 좀 짜고 있고요. 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네,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면 이게 지역의 재정을 좋게 하는데 네, 되게 네. 도움이 되고 이 부분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고요. 마을 기업이 지역 경제 공동체 회복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준비 중인 지원책이 좀 있으면 알려주시죠. 마을 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, 특히 재정 지원, 그리고 이 마을 기업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신규 예산 이런 부분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. AI 시대이지 않습니까? AI 정부 구현은 디지털 정부에 이은 행안부의 핵심 과제이잖아요. 로드맵은 만들고 계시지요? 우리 행안부는 실질적으로 국민 편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민 주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요. 윤호중 장관님께서는 AI 민주정부라는 표로 이재명 정부는 끌고 가야 된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행정 프로세스 전반에 있어서 AI를 활용해서 그 결과가 정말 국민들이 체감했을 때 와 이거 그냥 이제 신청만 했더니 결과물까지 다 알려주네. 그런 겁니다.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협력해야 할 중요한 분야는 무엇일까요?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균형 발전, 균형 성장을 함께 해야 되고요. 그게 이제 새 정부의 공약인 5극 3특 전략이 되겠습니다.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또 거기서 빠지게 되는 강원도, 제주도, 전북 특별자치도를 이걸 이제 끌고 간 그게 이제 3특이 되거든요. 지금 소비 쿠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민 안전, 이 산재율을 낮추는 것을 함께 노력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 잘하는 공무원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떤 타입일까요?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. 첫 번째가 소통과 배려고요. 두 번째는 솔선수범이다. 그래야 간부의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좋아하죠. 세 번째는 뭐 도전을 해야죠.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또 창의적으로 해서. 좀 우리 국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지난 여름이 굉장히 기록적인 폭염, 호우 피해도 많았고요. 그분들에게 대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. 정부로서는 신속한 복구와 이런 데 지원에 아주 만전을 기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. 지방에 대한 관심, 내 지방, 우리 고향,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거기보다도 내 주변의 이웃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소비 쿠폰도 평소에 자기가 가지 않던 그 음식점 미장원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한번 보시면서 맛이 있고 없고 간에고 장사 잘 되는지 요즘 어떻게 사셨는지 힘들지 않는지 해주는 그럼으로써 소비 쿠폰도 궁극적으로는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차관님을 뵈면서 지금 시정부 또 우리 행안부가 어떤 역할을 지방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. 또 좋아질 수 있도록 이분들이 굉장히 또 챙기겠구나. 이런 걸 느끼면서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차관님 인터뷰를 마칩니다. 너무 대표님 고맙습니다. 또 먼 걸음 해주신 이 스태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.